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5월 10일 화요일 아침인데요. 자, 지금 시간 6시 25분이고요 날씨가 선선하네요. 살짝 쌀쌀한 날씨. 지금 기온이 한 9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낮 기온은 한 2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일교차가 큰 날씨예요. 지금은 쌀쌀하지만 낮에는 아마 좀 더위가 느껴질 정도의 그런 날씨 아닐까 싶어요. 또 하늘에 구름이 또 많아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비가 올랑말랑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비는 내리진 않고 오늘 하루 종일 좀 구름이 많은 날씨일 것 같아요. 일기예보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미세먼지 수준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좋음이고요. 네. 오늘은 드디어 새로운 대통령의 이제 시대가 시작되는 날이죠. 20대 대통령. 네. 새 대통령이 그간에 이제 그렇게 많은 그 갈등과 그런 극복해야 될 그런 일들 다 좋은 방향으로 힘을 모아서 좀 잘 판단해서 잘 선택해서 그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면 정말 좀 그렇죠. 그러니까 각국의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죠. 세계 각국의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 행정부의 수반 역할을 하는 나라들이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도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대통령이라는 그런 자리가 말이죠. 그런 위치가 권한이 막강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의 어떤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 최종 마지막 판단, 마지막 결단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많잖아요. 딱 단적인 예로 법을 만드는 권한, 법을 제정하는 권한, 법을 또는 개정하는 권한, 그 권한 자체는 국회에 있긴 하지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를 100% 국회에서만 만들어내는 건 아니거든요. 행정부에서, 정부 안에서 일단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곳은 오히려 행정부거든요. 그래서 그 법안을 많이 제시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해당 법안이 의결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실제화되는 과정에서는 의회의 역할이 크긴 하지만 법안을 제출할 수도 있고, 행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이 맡고 있는 그 권한이 그런 거죠.
그리고 특정 법안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은 거부권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또 공포를 하죠.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는 대통령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탁월하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여기서 탁월함이란 건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섭렵해야 된다. 섭렵? 모든 분야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 분야에서 제일 잘해야 된다. 모든 분야에서 천재가 돼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상식적인 판단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약자들을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공정한 그런 경쟁, 공정한 분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지식에 대한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뭐 지식 추구, 어떤 분야에서는 내가 전문가, 내가 그거는 당신보다 더 잘 압니다, 이게 아니고 대통령은 하여튼간에 이해도가 최우선이 아닌가. 그 이해도의 저변에 바탕에 깔린 거는 어떤 대통령의 윤리적 기능, 그런 부분이 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을 때,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면서 자라고, 그 다음에 부모한테 의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가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자녀가 기댈 수 있는 곳이 결국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지, 어떤 윤리적 판단이 가능한지, 여기에 따라서 자녀의 앞으로의 그런 인생의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조금 판단력이 좀 아직까지는 덜 성숙한 상태일 때, 그럴 때 부모의 역할은 정말 그 중요도를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지난 한국의 역사에서 보면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왔던 것 같습니다. 과연 대통령의 그런 윤리적 기능이 살아있는가? 대통령은 본인의 이득을 떠나서 본인 개인에 대한 판단, 본인이 좀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게 사회에서 또는 시장에서 큰 부딪힘을 겪을 것을 예상을 하면서도 다른 선택을 하는 것. 사람들은 좀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본인들이 어떤 특정 일을 하면요, 예,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하는 것들, 그러니까 본인의 자녀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교육에 관여를 할 것인지,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스펙을 쌓아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마다. 특히나 본인이 특정 고난을 좀 많이 누리고, 좀 소위 말하는 고위층의 자녀들은 특별한 관리를 받고 있다는 걸, 그게 많이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마다 과연 사람들이 말이죠, 자신이 그런 게 가능한 상황일 때, 자녀한테 뭐든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실제 자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 노력의 수준보다 더한 거를, 그걸 넘어서는 어떤 거를 만들어줘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곳에 취업하고 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없다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저마다 말이죠. 물론 아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정말로 청백리 같은 사람들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요, 일종의 좀 대수의 법칙 비슷한 건데, 지금까지 보도되고 있는 그 많은 사례들을 보면, 특히나 최근 들어서 경쟁이 어려워지고, 젊은 세대들이 어떤 구직난에 허덕이고 이러는 이제 시간들이 반복이 되면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취하는 행동들은 말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뭔가 끌어올려서 자식에게 그런 혜택을 주려는 그런 시도들이 좀 많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런 일들을 만약에 자신의 일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해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알게 됐지 않습니까? 공정이라는 가치, 공정한 경쟁이라는 그런 가치를 이미 깨닫고 있는 요즘이기 때문에, 적어도 말이죠, 우리 공직에 있는 사람들, 이른바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 곳에서, 그런 대상에 대해서 좀 멀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절제를 한다면, 그리고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판단, 그 많은 사람들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수많은 공공기관, 그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대통령이 있고 하는데, 지난 대통령들을 쭉 돌아보면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먼저 나서서 이건 아니다, 내 판단이 잘못됐다, 이건 다시 하겠다, 이런 사례들을 좀 본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사과는커녕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오히려 약점을 들춰내면서
거꾸로 역공을 퍼붓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여러 정당들이 있긴 하지만 주요 정당 2개가 있기 때문에 준양당 정치 비슷한 그런 상황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갈등이 첨예화될 수밖에 없죠. 이게 그러니까 마치 외교로 따지면 양자 외교 비슷한 그런 상황. 다자 외교가 아닌, 다자 외교는 오히려 주요 그 상대국하고 관계에서 말이죠, 다자 간의 관계를 활용해서 그 상대방이 해야 되는 그런 액션들을 좀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과정도 외교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옵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양당 정치에서는 그런 옵션이 좀 줄어들게 돼 있죠. 그 둘 사이에서 어떤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맞붙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어떤 지도자라고 칭할 수 있는 정치인, 대통령의 어떤 윤리적 기능들이 좀 마비되는 사례들이 좀 많아왔던 것 같아요. 결국 사람들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흔히 우리는 지금 국민의 눈높이 뭐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눈높이란 말이 아마 상식을 칭하는 말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표현하는 거,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거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면 단지 그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안 좋았을 뿐이지 자기가 봤을 때는 전혀 뭐 문제가 없는 그런 행동이었다, 문제가 없는 행위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비춰지잖아요. 이거 뭐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잘하려고 했던 그 결과가 국민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내놓고야 말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반성이에요? 자신의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걸 인정을 해야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거는 좋아요, 국민의 눈치를 본다는 얘기긴 한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국민의 눈높이라는 거를 100% 충족시킬 수가 있나요? 그럼 적어도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시도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건가요? 이미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보기에는 도망치려는 그런 구실로 보이거든요. 다음에 또 그러면 돼요.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아 이거는 잘하려고 한 건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네요, 그거 한마디로 더 이상 국민의 눈높이를 좀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잘못했으면은 잘못했다고 하고 사과를 하는 게 낫죠. 그게 어떤 윤리의식이고 상식에 대한 이야기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걷는 풍부 방송 들어와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대통령의 시대가 되네요. 저는 이제 대통령이 지녀야 될 덕목이 참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나. 네. 옳고 그름 측면이라든지, 네. 어떤 거를, 네. 어떤 많은 선택지 중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네. 어떤 윤리의식을 보여주는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마지막 기댈 때가 이런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최후의 보루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 결정권자이잖아요. 그 하나의 이제 그 시스템 안에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자.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죠. 대통령한테 바라는 거는 되게 막 세부적인 디테일한, 아 나는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을 확실하게 해달라. 아 뭐 해주면 좋겠죠. 네. 근데 그거를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 내가 이런 물건을 팔고 있으니 이 물건을 잘 팔리게 하기 위한, 예, 그런 수단을 강구해 주세요. 아 뭐 못할 말은 아니죠. 예,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거를, 그런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나 말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똑같이 그 시스템 위에서, 그 안에서 일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어떤 부딪힘이 없이, 부딪힘이 있더라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공정의 가치일 거예요. 그게 상식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일부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는 기득권 그런 세력들, 그런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다른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접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그런 시스템을 좀 완비를 해달라.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그거잖아요. 100% 모든 사람들이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을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직업에 종사하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어느 지역에 있느냐, 사람들은 다 이제 다른 환경 속에, 상황 속에 이제 놓여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미치는 영향은 말이죠,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설득의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근거가 필요하죠.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런 결정에 내린 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거죠. 설명을 충분히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설명을 들어요. 납득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 납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는 없지만, 그렇게 나보다는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을 때 그 혜택 왜 내가 누릴 순 없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으나 사실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그렇게 납득할 수 있으면
그건 마치 자기가 처음에 원하던 거를 가진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오히려 더 사회적으로는 더 성숙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이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떤 공동체적인 의식이죠. 그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충분히 감수를 할 수 있다면 결국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그런 가치들을 다 가지고 있겠죠. 그런 게 점점 발전해가지고 서로 공감을 통해서 나눌 수가 있겠죠. 서로 한 번씩 양보를 하게 되고요. 그래도 지금 이 순간 더 필요한 건 뭔가에 대해서 본인한테 직접적인 혜택은 돌아오지 않지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았을 때 그 혜택을 받고 이렇게 생활을 영위한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상황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그런 혜택을 받은 사실들을 그렇게 이제 본인이 체험한 그런 기억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사회에 베풀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시스템적으로 그런 뒷받침을 해준다면 말이죠. 그게 이제 발전하는 사회거든요. 억지나 강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설득하기 위한, 그 납득을 시키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사회 자체가 그런 거에는 그다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효율적인 결정하는 데에만 너무 매진해 본 거 아닌가. 그리고 차라리 그 일을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을 설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해서 너는 뭐가 잘났다고 그러냐, 네가 가진 생각의 그 문제점을 이렇게 낱낱이 파헤쳐봐. 그런 관점들로 임했을 때 갈등과 분열은 또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좀 전략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이 몸담은 그 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가 있게 어떤 파워를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전략으로 임해 왔다는 게 조금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자질은 아니지 않은가. 왜냐하면 대통령은 정말로 전 국민이 좀 필요로 하는 좋은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당연히 그렇게 조금 자신한테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 자신이 어떤 의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납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더 잘 압니다. 또 이제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 출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전문가적인 그런 견해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플러스 거기에 대한 이해심,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100%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설득,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거 아닌가, 대통령의 덕목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네, 오늘 지금 시간 6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5월 10일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그런 아침입니다. 자, 지금 구름에 좀 가려있긴 하지만 저쪽에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죠. 저기 새도 한 마리 앉아 있고요. 오늘 5월 10일 화요일 건너부부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좋은 모습으로 내일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